자,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과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GDP 갭 우리가 뭐 단기 GDP 혹은 경기 변동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단기 GDP 경기 변동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 번째 거시 모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뭐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뭐 우리가 큰 틀에서 다 정책 당국이라고 하니까요. 뭐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계속해서 좋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가급적 낮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뭐 예를 들면 2% 지금 중앙은행의 타겟이 2%인데요. 예, 2%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겠죠. 우리는 사실 고용이나 실업에 대한 지표를 중앙은행의 어떤 그 팔러시 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US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 그 맨데이트라고 하죠. 맨데이트.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실제로 완전 고용이나 혹은 뭐 실업률을 몇 퍼센트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명시화된 어떤 맨데이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고용 관련된 지표를 사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수준 혹은 정부가 중앙은행이 목표로 타겟으로 제시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정부가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키면 우리가 이 경기 변동을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GDP 정부가 만약에 트렌드로부터 GDP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과열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플레이션 레이시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도 타겟으로부터 벌어져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GDP 갭과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의 상충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책 당국이 GDP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요, 반드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GDP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약속한 타겟 레이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퍼블릭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국은행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이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퍼블릭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속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키고 싶다면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타겟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이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림으로 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과거에는 2015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뭐 한 2% 정도 됐기 때문에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과연 이러한 관계 지금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라고 하는 것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필립스 커브 원래 이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아터 필립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1958년에 명목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실업률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명목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때 실업률은 대체로 낮고요. 이런 관계를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이쪽이 명목임금 상승률이고요. 예, 명목임금.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이 실업률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냐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높을 때는 예, 맞죠? 실업률이 대체로 이렇게 낮은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명목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낮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죠. 명목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사실 뭐 명목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대체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런 상황은 사실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 침체기잖아요. 침체기에는 실업률이 비교적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필립스 커브가 이게 매우 안정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이 관계가 원래 이론 거시경제학은 사실 이론도 있고 뭐 데이터도 있고 현실도 있지만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실에서 온 거예요. 이거 관찰한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관찰을 했더니 명목임금 상승률,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잖아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과 실업률 사이에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58년이니까 대략 1960년대 이때 경제학자들은 이 관계가 거시경제학자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어떻게든 경기를 과열시켜서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기를 과열시키는 거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비교적 높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실제로 나타나고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요점에 있다가 처음엔 요점에 갔죠. 갔다가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낮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실제 거시경제는 현실 경제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가 상승률만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책 당국은 이 점이나 이 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의 관계가 실제로 매우 안정적이었더라면 그러면 정책 당국이 이 중에 한 점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거시 경제는 중앙은행이 선택한 이 점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어요. 이 점에 있다가 쓱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은 7%인데 실업률은 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2%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2%에서 점점점 다시 올라가서 막 6%, 7%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7%, 8%로 매우 높은데 거기에다가 실업률까지 6%, 7%로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필립스 커브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